주말에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시이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경기도 남부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6시 반에 식당 예약을 했다 하더군요. 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어 5시에는 이유식을 먹여야 하니 서둘러 출발하자 했습니다. 해서 3시 반에 출발했네요. 1시간 반 정도를 예상했지만 중간에 아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야 했고 설상가상 차도 많이 막혀서 6시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성인 9명에 아기까지 모두 10명이 모였고 다들 아기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아기가 평소 6시에 목욕을 하고 마지막 수유를 하고 난 후 7시에서 7시 반이면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런 아기인데 6시 반에 모임을 잡았던 거였죠. 사실 약속을 잡기 전 일요일 낮에 보자고 남편한테 말했었지만 토요일 저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모님 댁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자네요. 아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말 못하고 결국 이모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8시가 된 상황이라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라 그런지 아기가 좀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9시쯤 나가기로 하고 이모님 댁에서 마지막 수유 후 차에서 재우면 되겠다 싶었고 이걸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같이 들었고요. 사실 아기가 최근 몸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감기에 중이염까지 걸려 고생하다가 거의 다 나은 상태였죠. 아무튼 분유에 약 타서 먹이는 걸 성인 9명이 다 본 상황이었고 수유가 끝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모님 댁에서 나섰습니다. 차에는 저희 세 식구와 시부모님이 같이 타게 되었는데 차가 SUV로 트렁크에 히든 의자가 있어 의자를 만들면 7인승이 되는 구조입니다. 뒷자리에 카시트가 있어 한 명은 트렁크 의자에 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머님한테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생각은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시니 아버님이 트렁크에 타시면 되겠다 했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결국 어머님이 트렁크 좌석에 타셨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남편이 조수석에 시아버지가 카시트 옆에 타고 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가는 내내 아기가 예쁘다며 계속해서 만지고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가 자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자꾸만 깨우시기에 아버님, 애기 자야 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기가 자면 본인이 재미가 없다네요. 순간 뭐지 싶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차에 탄 어른 4명 중 저 빼고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이모님 댁에 차 마시러 갔을 때에도 시아버지는 술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시아버지 완전 애주가입니다. 절제를 못하세요. 예전에 술 먹고 저한테 말실수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또 그날 실수를 하시라는 건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손에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때문에 계속 못 자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자는 아기를 계속 만지고 뽀뽀하다 결국 잠에서 깨어나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기는 잘 안 웁니다. 배가 고프거나 졸릴 때만 우는 편이에요. 그 외에 우는 건 어딘가가 많이 아프거나 정말 불편할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주사 맞는 그런 때요. 해서 자지러지게 우는 걸 보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졸음 쉼터가 빨리 나타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애들은 울려야 한다. 그래야 목청이 커진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거기에 결국 빡쳐서 아버님,
땡땡이 잘 우는 애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라고요. 하고 질러버렸네요. 아무리 봐도 졸린 듯 깨서 우는 울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후 졸음 쉼터를 겨우 찾아서 아이를 안았더니 바지가 다 젖어 있고 카시트도 젖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저귀가 다 새버려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해서 남편과 뒤처리 후 여분 옷으로 바지만 갈아입히고 아기를 진정시킨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아기가 잠들었는데 또 깨우려고 만지작거리셨다는 거죠.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님까지 3명이서 제발 좀 자게 두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아빠 애기 좀 깨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남편도 짜증을 내는데 역시나 말을 안 들으시기에 또 빡쳐서 아버님 진짜 오늘 왜 그러세요? 하고 버럭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민망하신지 아 그래? 이러고는 터치 안 하는 척 하시더라고요. 이후 남편한테 뭐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서 운전만 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답을 안 해주니 다시 남편한테 땡땡이 자냐? 하고 부르셨고 이에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이후부터 아버님이 주저리 말씀하시는 것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아버님이 오늘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남편이 빡쳤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큰 소리로 뭐라고 하려다가 부모님이 계셔서 안 했다네요. 제가 싸가지 없게 말한 거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나한테 그냥 크게 뭐라고 했어야지. 그래야 니네 아버지가 무슨 실수를 하고 계신 건지 아실 거 아니야. 본인으로 인해서 아들 부부가 싸우는데 느끼는 게 1도 없지 않을 수 있을까? 난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싸웠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는 내내 짜증이 났었기에 저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서서히 큰 소리가 나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도 일요일 오후부터 힘이 없더니 저녁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38도가 넘어 해열제 먹이고 패치를 붙이고 재웠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또 열이 났습니다. 낮에 잘 놀다가 오후 3, 4시쯤엔 토했고요. 점점 더 나빠지기에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수액을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큰 어린이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수액 맞추라고. 사실 저는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게 다 시아버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 먹고 자는 아기를 굳이 계속 깨우고 괴롭히는 것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아팠을까 싶거든요. 다행히 입원까진 안 하고 먹는 수액을 주셔서 효과가 있어 바로 오긴 했습니다. 대신 그 병이 아기한테서 옮은 건지 다음엔 제가 여러 번 토하고 오늘 오후까지도 38도를 찍고 있네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다 시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짜증나서 욱하는 마음에 전화해서 따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참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라도 풀고 싶어 글을 쓰네요. 넋두리 같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약 먹이는 모습을 보셨는데도 깨웠다는 건 자신의 재미만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성인도 약 먹고 자는 사람을 깨우면 탈나는데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음부턴 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두 번째, 님 남편은 애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 아버지 비위를 맞추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듯 하네요. 그리고 애가 아프면 애초에 안 가셨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말로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남편도 힘이 되어줄 것 같지 않으니 그냥 님이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물론 술 취한 아버님이 잘못하셨지만 쓴이도 참 유별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아파 밤샘도 하고 입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아기 때문에 어른들 약속 시간을 아기에 맞춰 잡으라느니 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는 손주가 이뻐서 그러신 건데 적당히 했어도 됐겠다 싶네요. 아님 아이가 아프면 남편만 참석하게 하던가. 만약 며느리가 내 부모에게 그랬다면 자식 입장에서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편에겐 부모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추가입니다. 글을 쓰고 난 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애기 이유식을 먹이며 갑자기 생각나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남편과는 그렇게 싸우고 난 후 어제 화해는 했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해서 남편한테 시댁에 가면 낮잠 자라. 그러면 내가 계속 깨우겠다.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버님도 내 새끼 깨우셨잖아요. 저도 아버님 새끼 깨우는 거예요. 라고 말하겠다 했네요. 아버님이 내 아이 괴롭히시길래 저도 아버님 아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꼭 말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쪽 지역에는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갈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만 갔다 하면 아기가 토하고 아픈데 한 번이면 우연인가 싶겠지만 두 번 다 그러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성격이 지랄 맞아서 어느 정도 할 말은 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딱 잘라서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초각을 보니 좀 모자란가 봐요. 남편한테 낮잠 자라니. 거기다 깨우긴 뭘 깨워요? 역지사지가 되는 노친네도 아닌 것 같구만. 그냥 애가 불쌍하네요. 이런 사람들도 부모라고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두 번째, 추각을 보니 노답이긴 하네요. 부디 끼리끼리 지지고 볶고 백년해로 하세요. 근데 애기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부모가 둘 다 모질이라서.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